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주부입니다. 남편과 연애 후 결혼을 하려고 준비하던 찰나에 갑작스럽게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원래도 집안 형편이 좋은 것은 아니었지만 아버지는 어려서 돌아가시고 나머지 한 분마저 돌아가시니 그때는 돌이킬 수 없는 슬픔이 크더라고요. 가뜩이나 한부모 가정이라고 좋아하지도 않는 시댁에선 저희 엄마마저 돌아가시자 이 결혼을 업자고 나오셨어요. 그때가 참 말로 할 수 없는 슬픔이었죠. 엄마 돌아가신 것도 서러운데 시댁의 파혼 요구에 더욱더 슬펐거든요. 저희 엄마 장례식장에 와서 시어머니가 했던 모진 말이 아직도 제 가슴에 맺혀 있고 두고두고 그 기억이 떠오릅니다. 너네 어머니 돌아가신 건 안타까운 일이다만 내가 너 그렇게 탐탁치 않아 했던 거 알잖니? 가뜩이나 손잡고 들어갈 아버지도 안 계신데 어머니마저 안 계시다면 혼주석이 횡해가지고 어디 하객들 입에 오르내리지 않겠어? 이쯤에서 내 아들이랑 정리해. 지금 저희 엄마 장례식이에요. 꼭 여기까지 와서 이런 말씀을 해야 하나요? 정말 너무하세요. 가뜩이나 힘든데. 이왕 마음을 정리하는 거 이렇게 한 번에 정리하는 게 낫지. 나도 잔인한 거 알지만 어쩔 수 없어. 누군가 악역을 해야 하잖니. 그 문제는 저랑 준희 씨랑 알아서 할게요. 일단 저희 어머니 장례식이니 그만 돌아가 주세요. 배웅 못 해드릴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남기고 어머니는 일어나셨고 그 길로 집으로 떠났어요. 텅 빈 장례식장에서 얼마나 허망하던지 무엇보다 세상이 홀로 떨어진 그런 마음 같더라고요. 가슴 아픔을 묻어둔 채 친정엄마의 발인이 모두 끝이 나고 지금의 남편이 말하더라고요. 절대 헤어지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이미 시어머니에게 상처를 입은 저로서는 그 말조차 믿을 수가 없었죠. 뻥 뚫린 마음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 집으로 시집간다 한들 무슨 부귀영화를 누릴까 싶기도 했고요. 그냥 엄마마저 없으니 삶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마저 들더군요. 누가 뭐래도 내가 너 지켜줄게. 세상에 혼자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힘내고 우리 같이 헤쳐나가 보자. 어머님이 나 반대하시잖아. 반대하는 결혼 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장례식까지 오셔서 모진 말씀 하시는 분인데 내가 그 며느리 자리를 어떻게 들어가겠어, 안 그래? 나도 우리 엄마한테 귀한 자식이었어. 안 봐도 뻔해. 그 집으로 시집 가는 거. 미안해. 헤어지자. 절대 못 헤어져. 내가 무슨 마음으로 너랑 결혼하자고 한 건데 헤어지자는 얘기라면 듣지 않겠어. 그러니까 너도 마음 단단히 먹어. 전 남편에게 헤어지자고 요구했지만 남편은 절대 들어주지 않았고 절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전 완강히 남편과 헤어질 것을 다짐했지만 참 사랑이 뭔지 그게 쉽게 되지 않더라고요. 가뜩이나 엄마도 돌아가셔서 심신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저는 남편에게 의존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시댁이 완강하게 반대하는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어찌나 고된 시집살이였는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남편을 만난 것은 후회되지 않아요. 무엇보다 사랑하고 존경스러운 남편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반대하는 결혼 진행했으니 이제 이 집에서 나 죽었다 생각하고 살아라. 알겠어? 내가 얼마나 큰 마음 먹은 건데. 엄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 영미 없으면 못 살아요. 다 좋게 허락해 줘놓고 이제 와서 영미한테 왜 그래요? 뭐야? 어디 엄마한테 바락바락 대더니?
너네 형수들 봐라. 양가집 규수들처럼 아주 잘 배운 애들 데려오니 얼마나 좋으니? 어디서 하자투성인 여자를 데려와서 결혼한다고 나대길. 아유, 속상해. 넌 내 아들이지만 내 인생의 실패작이야. 어머니, 실패작이라뇨? 하자투성이? 정말 그렇게밖에 말씀 못하세요? 제가 물건도 아니고 어쩜 말을 그렇게 막 하세요? 저도 저희 집에선 귀한 자식이에요. 그렇게 막말하지 마세요. 준희 씨가 어디 가서 그런 대접 받으면 어머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가 틀린 말 했어? 넌 나한테 딱 그 위치다. 며느리 대접 바라지도 마. 이 정도는 각오하고 시집 온 거 아니었어? 제가 잘하면 어머님 마음도 돌아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부모 여인 게 제 탓도 아닌데 어쩜 그리 아픈 말만 골라 하세요? 아프라고 하는 소리야. 네가 이 집에 시집 온 거 두고두고 후회하면서 살라고 일부러 하는 말이라고. 알겠니? 저도 언젠가 어머니한테 아픈 소리 해도 되죠? 두고두고 어머니 아프게 해드릴게요, 그럼. 참 허탈하네요. 부모 없는 제가 뭔지. 시어머니는 제 대답에 입을 떡 벌리며 아무 말도 못했고, 전 차라리 그냥 노력하지 말고 내 방식대로 하자고 생각하게 되었죠. 아무리 시어머니에게 사정을 해봐도 어머니는 절 며느리 취급조차 해주지 않았어요. 일부러 아프라고 저렇게 아픈 말만 골라 한다는 시어머니 행패에 할 말을 잃었죠. 남편은 저에게 곧 분가를 하자며 저를 달랬지만 저에겐 엄마 잃은 슬픔조차 달래지지 않은 이 공허한 마음이 쉽게 낫지 않더라고요. 그러던 중 시어머니가 갑작스러운 불의의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너무 급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정말 깜짝 놀랐죠. 모두 다 예견하지 않은 슬픔이어서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어요. 전 시어머니를 마음속으로 미워했지만 막상 이렇게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니 죄책감이 너무 들었어요. 꼭 저 때문인 것 같아서 남편에게조차 미안한 마음이 앞섰죠. 그렇게 시어머니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인해 장례식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가실 거였으면 마음 좀 곱게 쓰고 가시지. 참 허망하다. 우리 엄마가 이렇게 한 번에 가다니. 힘내. 내가 뭐라고 위로하진 못하겠지만 곧 이 슬픔도 점점 무뎌질 때가 있을 거야. 정말 속상하다, 나야말로. 갑자기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어머님 말 좀 잘 들어둘걸. 말대꾸한 게 후회가 남네. 나도 어머님 상처받으라고 나쁜 말만 골라 한 것 같아. 한편으로 어머님한테 대들던 게 생각이 나서 얼마나 죄스럽던지 몰라요. 어머님 장례식 날 시아버지는 덤덤하시더라고요. 너무 갑작스럽기도 하고 놀라셨는지 별 말씀이 없으셨어요. 하지만 장례식장에서 음식을 나르고 이것저것 조문객들을 챙기고 있는 저한테 형님들은 얄밉게도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형님들은 시어머니 대신으로 저를 못마땅하게 생각한 사람들이었어요. 귀한 집에서 곱게 자란 형님들은 자기네가 저보다 한참 위에 있는 듯이 행동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얼마나 못됐던지. 참 동서는 불행을 몰고 다니는 사람인가 봐. 아니 친정부모님들 다 하나같이 돌아가시고 어쩜 어머님마저 사고를 당해? 그러니까요. 아니 어쩜 저렇게 재수가 없는지. 무서워서 상종을 할 수가 있어야지. 안 그래요? 어머머, 저 눈빛 좀 봐. 뭐라고요? 지금 말 다 하셨어요? 불행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라뇨. 가뜩이나 속상한데
형님들 어떻게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가 있어요? 정말 어이없네요. 저보다 더 어머님과 오래된 인연이면서 눈물 한 방울 안 흘린 형님들도 소름 돋을 만큼 무서워요. 뭐야? 기막혀. 방귀 낀 놈이 성내나더니 자기가 찔리는 게 있으니까 저런 식으로 얘기하지? 어쩜 재수가 없으려니까. 상종하지 마요. 어차피 우리랑 급이 다른 존재인데 우리가 상종해봤자 뭐해요? 입만 더러워지지. 동서, 저기 상이나 치워. 아, 저랑 급이 달라서 그렇게 우아하세요, 다들? 그런데 상갓집에서 화장은 떡칠하고 조문을 받아요? 참나, 지나가던 개가 웃겠네요. 전 이렇게 형님들한테 쏘아붙여놓고 상을 치우고 장례식장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아버님이 가장 큰 충격을 받았을 거란 생각에 아버님의 식사는 물론 걸음 하나하나까지 살피면서 말이에요. 결혼 전부터 반대했던 건 시어머니였지 시아버지는 늘 과묵한 사람이셨거든요. 자식 일에 왈가왈부하시는 분이 아니었기에 홀로 남은 시아버지에게 정말 잘해주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그렇게 어머님의 장례식 모두가 끝이 나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희는 애초에 분가를 한 상태가 아니었고 형님네들은 분가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가 아버님을 모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죠. 저조차도 그러려고 했고요. 하지만 형님들이 얼마나 말을 못되게 하는지 정말 마음이 부글부글 끓더라고요. 하지만 아주버님들도 그저 형님들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죠.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만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삼형제 중에 남편만이 이런 사람이지? 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참 별로인 사람들이었어요. 동서가 이제 아버님 모셔야지? 어차피 이 집 시집 오면서 몸뚱이 하나만 들어온 거 아니야. 분가도 안 했겠다. 혼자 남은 아버님 홀로 계시긴 할 수 없지. 잘 됐다. 부모도 없는 동서 친정아버지다 생각하고 살뜰히 모셔. 알겠어? 상부 상조네. 부모 없는 처내고와 아버지 생겼다 생각하고 봉양 살뜰히 하란 말이야. 아주 딱이다 딱이야. 안 그래 작은 동서? 잘 어울려. 그러니깐요. 가뜩이나 아버지 없는 동서 아버지 생겼다고 생각하면 되죠 뭐. 친정 아버지다 생각하고 잘 모셔 하여튼. 어떻게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어요? 형님들이 그렇게 안 해도 아버님 제가 잘 모실 거지만 그런 식으로 남 아픈데 찔러가며 낄낄거리지 마세요. 귀하게 자라면 뭐하나요? 말을 그렇게 못 빼먹은 것처럼 하는데 돌아가 주세요. 그래, 혼자 잘났지 동서는? 잘난 것도 없으면서 그놈의 자격지심. 가지 말래도 갈 거야. 여보, 우린 가자. 동서도 얼른 일어나. 아우, 무서워서 무슨 말이라도 하겠어? 동서 눈 좀 그렇게 뜨지 마. 있던 재수도 다 털릴라. 하여튼 봉양 잘해. 알겠어? 형님네 식구들은 그 길로 행안히 나가버렸고 이 넓은 집에 저와 아버님 남편만이 남아있었어요. 아버님은 며칠 기운이 없으셔서 방에만 계셨고요. 전 그런 아버님이 너무 안쓰러워 성신성의껏 보살펴드렸어요. 친정아버지가 없기도 했고 저한테 아버지가 생겼다는 마음 하나로 최선을 다해 봉양했습니다. 남편도 그런 저에게 참 많이 고마워했고요. 하지만 말씀이 거의 없으신 아버님은 이렇다 저렇다 할 말씀은 하지 않는 분이었죠. 제가 아버님을 잘 보살펴드리자 아버님은 점차 기운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버님을 잘 봉양하는 것이 돌아가신 시어머니에게도 죄책감을 더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저를 반대하던 시어머니에게 그래도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걸 아셨는지 아버님은 점점 쾌차하시기 시작했죠. 고마워. 자기 덕분에 아버지가 이젠 운동도 나가시고 활력을 되찾으신 것 같아. 자기가 옆에서 잘 보살펴줘서 그래. 아니야. 나도 아버지 생긴 것 같고 좋은데 뭐. 아버님이 말씀도 참 없으시지만 그래도 내가 해드리는 음식이 입맛에 맞으셔서 다행이야. 요새 이런 재미로 산다니까. 우리 분가도 그냥 좀 천천히 생각하자. 아버님 이제서야 기운 찾으셨는데 쭉 모시고 싶어. 아, 너무 고마워. 내가 어떻게 자기 같은 사람을 만났을까? 돌아가신 엄마가 봐도 자기한테 제일 미안한 마음이 들 거야. 정말 그럴까? 아직까지도 마음에 걸려. 그래도 아버님한테 최선을 다해야지. 돌아가신 날까지 내가 잘 보살필게, 여보. 남편은 저에게 무한으로 고마워하였고, 그렇게 전 시아버지를 모시는 게 제 삶의 일부가 되어버렸죠. 시아버지는 어느새 웃음도 되찾으시고, 저와 산책도 나가고 운동도 다니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딸이 없어서 그런지 나이가 어린 저를 참 귀여워하셨던 것 같기도 해요. 전 그렇게 하루 종일 아버님 옆에서 시중을 들었고 아버님의 오른팔이 되어가고 있었죠. 내일은 메밀전이 먹고 싶은데 먹을 수 있겠냐? 그거 손 많이 가지? 갑자기 그런 메밀전이 당기고 그러네. 아니요. 오늘 시장 바다가 내일 해드릴게요. 드시고 싶으면 드셔야죠. 번거로운 거 다 상관없으니까 말씀만 해주세요. 그래 그럼 내일 메밀전을 먹자꾸나. 그거 만나겠다. 참 막내니가 요리 솜씨가 좋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아버님은 시어머니처럼 저를 미워하지도 그렇다고 저를 좋아하는 내색도 많이 하지 않는 분이었어요. 그저 항상 무덤덤한 분이셨죠. 그래도 아버님 마음을 알 것 같았기에 곁에서 더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항상 똑같은 하루가 흘러가고 명절이 다가왔어요. 형님들과는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기에 얼굴을 보는 것이 불편하였지만 형님네들은 딱 명절, 아버님 생신, 어머님 기일에만 참석을 하는 분들이었기에 하루만 보고 말자는 생각으로 명절 준비를 하였죠. 며느리가 셋이나 되었지만 모든 음식 준비는 다 저 혼자 했어요. 다행히 남편도 많이 도와주기는 했지만 형님들도 같은 며느리지만 참 편하게도 산다는 생각을 하였죠. 아, 전 저것만 붙이면 마지막이지? 힘들다. 작년까진 그냥 그럭저럭 했는데 올해는 부쩍 힘도 들고 그러네. 그치. 혼자 이 많은 음식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 형수들은 코빼기도 안 비치고 참. 내가 전화라도 해야지. 됐어. 또 뭐라고 할라. 그냥 하루만 왔다 가는 거 굳이 얼굴 붉히는 일 만들고 싶지도 않아. 당신 형수들이 뭐 한두 번이야? 전 애초에 형님들에게 기대가 아예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전화로 따지고 드는 게 더 불편했어요. 혼자서 음식 장만을 다 하고 명절을 맞이하는데 명절 아침 형님네들이 하나둘씩 들이닥치기 시작했죠. 뻔뻔한 얼굴을 하고 말이에요. 저한텐 적어도 미안한 기색이라곤 눈곱만큼도 없더라고요.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그래도 원래 그런 사람들이니 그냥 좋게 넘어가자고 생각했어요. 어머, 동서, 음식 많이 했네? 그래, 동서가 이런 거 하지 누가 해? 아, 우리 딸내미 이거 녹두전 잘 먹으니까 녹두전 좀 싸놔. 갈비찜도 싸놓고.
어차피 아버님이랑 동선에 얼마나 먹겠어, 안 그래? 원래 이렇게 명절엔 나눠 먹고 그러는 거야. 얼른 싸! 네?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다짜고짜 음식부터 싸라고 하다니 어이없네요. 형님들도 이 집 며느리 아닌가요? 아니, 공식 식모가 있는데 우리가 왜 나서길? 그리고 아버님도 우리 안 부르시잖아. 왜 동서가 나대서 이를 키워? 공식 식모라뇨. 지금 말 다 했어요? 아, 누군 이렇게 뼈 빠지게 고생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양심 있어야지. 주방에서 저희끼리의 목소리가 커지자 아버님이 놀라 주방으로 달려오셨어요. 그리곤 저희의 냉기류를 파악하시고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아버님만이 제 편을 들어주길 바랬지만 아버님은 그 누구에게도 싫은 소리 한번 안 하시는 분이었기에 이번 일도 그저 그렇게 넘어가시더라고요. 뻔히 저 혼자 이렇게 음식하고 고생한 걸 누구보다 잘 알면서 말이에요. 얼마나 섭섭하던지. 아, 왜 이렇게 큰 소리가 나냐, 주방에서? 오랜만에 모여서 큰 소리 내지 말아라. 다들 준비됐으면 거실로 나와서 밥이나 먹자. 네, 아버님. 어머, 아버님. 지난번보다 더 회춘하신 것 같아요. 점점 젊어진다니까요, 우리 아버님. 제가 자주 와야 하는데 직장이 워낙 바빠서 제 맘 아시죠, 아버님? 그래도 무소식이 희소식이겠거니 생각해 주세요. 우리 아버님 신세대니까. 그래 뭐 자주 온다고 해서 달라지는 거 있냐? 이렇게 가끔 안부나 묻고 지내면 되지. 어서 밥 먹자. 다들 오너라. 형님들의 여우 같은 알랑거림에 아버님은 그저 하하호호 대시더라고요. 얼마나 얄밉던지. 솔직히 지금껏 몇 년 동안 아버님을 봉양한 제 자신이 너무 바보같이 느껴지기도 한 건 사실이었죠. 뭔가 허탈했어요. 내가 얼마나 아버님을 신아빠처럼 생각하고 모셨는데 아버님에겐 이 며느리들이 모두 그냥 그저 그런 며느리들이구나 라고 생각하니 참 허탈한 마음이 제일 크더라고요. 제가 방에서 혼자 속상해하고 있자 남편이 들어와서 저를 달래주었죠. 그나마 남편 덕분에 다시 웃을 수 있는 나날들이었어요. 아버님, 진짜 너무하셔. 고생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살뜰히 모시는데 어쩜 1년에 몇 번 오지도 않은 형님들한테 저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셔? 오히려 나보다 더 반가워하시는 것 같아. 애초에 아버님도 나랑 자기 결혼 반대했던 거 아니야? 아, 안 그래. 아버지가 원래 진짜 표현이 없으신 분이잖아. 그냥 그러려니 모든 게 좋다 생각하시는 분이라 그런 거야. 오랜만에 왔는데 너 얼굴 붉히기 싫으니까 그냥 하하호호 하시는 거지. 자기가 이해해. 아버지가 원래 싫은 소리 안 하시는 분이잖아. 남편이 아버님을 이해해달란 말에 그래 아버님은 원래가 후인이시지라며 또 애써 웃어 넘겼어요. 내가 이렇게 속상해해봤자 뭐 어쩌겠나 싶기도 했고요. 그렇게 그날도 형님들의 꼴사 넣었지만 저 역시 싫은 내색 없이 웃으며 지냈습니다. 형님들은 뭐가 그렇게 자랑할 것이 많은지 입만 열면 자랑질을 해댔었고 그런 형님들의 눈에 저는 그냥 정말 가정부이더라고요. 나 얼마 전에 우리 개모임에서 유럽 여행 다녀왔잖아. 파리 한 2번 정도 가는 건데도 얼마나 볼 게 많던지 너무 좋더라니까. 어머, 맞아요, 형님. 프로필 사진에서 봤어요. 너무 재밌으셨겠다. 저도 이번에 여행 한번 가려는데 추천 좀 해주세요. 아, 동서는 비행기는 타봤어?
서방님도 진짜 너무하신다.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동서는 이 집 공식 식모 그 이상도 아니네? 뭐라고요? 저희도 여유되면 외국 한번 가기로 했어요. 뭘 그게 그렇게 대수라고. 그리고 식모라뇨? 말 좀 똑바로 해주실래요? 농담한 거야. 무슨 말도 못해, 동서한텐 무서워서. 아니, 워낙 없이 살았다고 하니 그냥 작은 동서가 비행기 타봤냐고 물어본 것 같은데 그걸 가지고 또 피의식으로 화낸다, 또. 진짜 동서랑은 이래서 수준 차이가 너무 난다니까. 식모라고 하셨잖아요. 여행 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말 좀 가려 해주세요. 다음번에 또 그러면 저 정말 안 참아요. 아우, 무서워라. 알겠어, 동서. 그만 좀 해. 동서 화낼 때 보면 꼭 우악질 여사 같아. 얼마나 억척스러워 보이는지. 모든 말들이 형님들에겐 그저 웃음거리밖에 되진 않았어요.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지만 자주 보지 않은 얼굴들, 그래 내가 참자라고 생각하며 몇 년을 더 버텼죠. 아버님은 점점 쾌차하시다가 나이가 많이 드셔 몸도 마음도 쇠약해지시더라고요. 그런 아버님 곁에서 더욱 살뜰히 모신 것 같아요. 절대 고맙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닌데 어느 날은 그러시더라고요. 참 고맙다. 네가 내 곁에 있어줘서 얼마나 의지가 됐는지. 아들들 그렇게 있어봤자 누구 하나 필요 없더라. 고마워 정말. 에이, 아버님. 진짜 마음 많이 약해지셨어요. 고맙다는 말씀도 하시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인걸요. 전 괜찮아요. 처음이었죠. 고맙다는 말. 뭔가 마음이 뭉클하고 찡했지만 애써 아버님께 씩씩한 척 웃어 보이며 넘겼죠. 아버님이 쇠약해지셨다는 소식에도 형님들은 그저 바쁘다는 핑계로 집에 와보지도 않았어요. 애들 학원 핑계, 직장 핑계, 아프다는 핑계로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들도 마찬가지고요. 막내인 저희 남편만이 아버지 쇠약해지신 모습을 마음 아파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어디 가서 저렇게 쇠약해 보이실 분이 아닌데 참 세월이 뭔지 이렇게 빨리 흐를 수가 있나 싶어. 그치. 당신도 참 마음이 그렇겠다. 젊은 아버지를 보았으니까 말이야. 그래도 아버님이 당신한테 참 많이 고마우실 거야. 고맙긴. 아들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당신한테 제일 고맙지. 나한테 시집와서 여태까지 자기 하고자 하는 일 다 미뤄두고 편찮은 아버지만 옆에서 주야장천 모셨으니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참 당신한테 모자라다. 고마워 여보. 우리 부부잖아. 그런 말 마. 나도 친정아빠 없는 빈자리 아버님이 채워주신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한데. 오래 사셨으면 좋겠어. 하지만 이런 말이 무색하게 아버님은 급격히 안 좋아지시기 시작했고 모든 가족들을 불러 모아 유산을 정리하기 시작하셨어요. 아버님이 유산을 정리한다는 말에 그렇게 바쁘다는 아주버님과 형님들은 기대를 하며 집으로 당장 오더라고요. 거짓된 눈물쇼를 펼치기 시작한 형님들을 보며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 장남과 차남인 아주버님들은 잔뜩 기대를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내가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미리 빨리 유산을 정리해야 너희끼리도 싸움이 안 날 거 아니냐? 큰애 작은애한테는 맞이이기도 하고 차남이기도 하니 저기 창고에 조대용 금고가 2개 있을 거야. 나 죽으면 금고 열어보아라. 그리고 우리 집 막내. 그동안 나 봉양하고 보살피느라 고생 많았지? 손에 뿔 마를 날 없이 매일 장 보고 힘들게 먹고 싶은 거 다 해주느라 고생이 많았어.
그래서 너한테 꼭 필요한 거 준비했다. 저기 작은 다락방에 장바구니 하나 있을 거야. 그거는 네 거야. 알겠니? 시아버지의 말에 형님들은 울음을 멈추고 킥킥대기 시작했죠. 저 역시도 당황하긴 마찬가지였고요. 저에게 많은 걸 남겨달라고 바란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이렇게 형님들 앞에서 장바구니로 모욕을 주실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정말 아버님께 너무하다고 소리쳐 따지고 싶었지만 아버님이 너무 노쇠해지셔서 그럴 순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아버님은 그 말을 끝으로 이틀 후 돌아가셨습니다. 유산은 유산이고 슬픈 건 또 슬프더라고요. 돌아가신 엄마 장례 다음으로 제일 슬펐던 장례식이었죠. 아버님, 죄송합니다. 더 잘 모셨어야 했는데 항상 부족한 며느리지만 애써 참아주셔서 감사했어요. 감사해요. 동서, 그만 울어. 아버님 뭐 호상이지, 안 그래? 그리고 아버님도 인정한 거야. 이제 공식 식모라는 걸. 아유, 어쩜. 그러니깐요. 아무리 잘해봤자 장남 차남 따라가겠어요? 걔는 고생한 거지. 딱 수준에 맞게 주시는 거 봐요, 아버님이. 아버님의 장례 때 저런 말을 하고 있는 형님들이 정말 이해가 가지 않고 분노가 차올랐지만 목소리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울었어요. 그리고 발인이 끝난 후 다들 집에 모여 아버님이 주신 유산을 풀어보는데 형님들이 간 창고에는 초대용 금고 하나씩이 정말 있더라고요. 그 금고 앞에 편말로 수준에 다 맞췄다라는 편말이 세워져 있었고 형님들은 금고를 열어본 순간 소리를 지르고 말았죠. 어머, 이게 뭐야?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 장난해? 설마 금고만 주신 거 아니겠지? 아니, 이게 뭐야? 아버님 장난치시는 거야? 아니, 저희 금고에도 아무것도 없어요. 나 원참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아버님이 설마 이런 걸로 장난치시려고요? 그리고 다락방에 가서 꺼내온 장바구니 안에 서류를 열어서 살펴보니 아버님이 생전 가지고 있던 건물과 땅이 다 저희 신랑과 제 앞으로 되어 있었어요.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그리고 그 옆에 조그마한 편지 하나.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 생전에 저에게 남긴 편지 한 장이었죠. 그 편지를 읽고 전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슬프고 아버님이 보고 싶던지. 예, 그동안 참 고생 많았다. 무뚝뚝한 시합에 모시느라 힘들었지. 처음 너를 본 순간 참 귀엽고 마음에 들어 우리 며느리 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네 시어머니가 그렇게 널 반대했더구나. 내가 다 미안하다. 너한테 아픔만 준 것 같아서. 나를 봐서 시어미도 용서해 주겠니? 네가 아니었으면 난 산목숨이 아니었을 거다. 아들들도 못하는 거 피 한 방울 안 섞인 네가 해줘서 고맙다. 고맙다는 말로는 부족해. 나한테 며느리는 너 하나고 앞으로도 하나일 거야. 넌 몰랐겠지만 난 널 내 딸처럼 여겼다. 내가 표현이 많이 서투러 너한테 못해준 것만 생각나서 참 미안하구나. 주책이지. 네 덕분에 남은 생 편하게 살다 간다. 그리고 참 행복했어. 너도 행복했어야 할 텐데 괜한 짐만 준 것 같아 너 미안한 마음이 드는구나. 고맙고 앞으로 너의 앞날 밝은 일만 있길 진심으로 바랄게. 항상 고마웠고 미안했다. 사랑한다 내 며느라. 아니 내 딸아. 펑펑 울었습니다. 얼마나 슬프던지 표현 못하던 아버님의 속내가 이런 사실이었다는 것을 알고 난 후
눈물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아버님은 혹시 본인이 돌아가시고 나서 사후에 유산 문제로 아들들이 싸움이 날까봐 애초에 변호사를 통해 모든 준비를 다 마치셨고, 추후에 형님들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하지 못하도록 유언 대용 신탁 제도를 이용하여 법적인 제도를 막으셨죠. 이 모든 걸 다 계산하시고 돌아가신 아버님. 참 고맙고 마음이 아파지더라고요. 남편도 그 편지를 읽고 얼마나 오열을 하던지. 이게 말이 돼? 아니, 동수한테 전부 가는 게 말이 되냐고. 없이 살아서 몸뚱이 하나만 들고 온 주제에 모든 걸 다 가로채겠다? 이건 말도 안 되죠. 어떻게 아버님 재산을 홀랑 꿀꺽할 생각을 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소송할 거야. 알겠어? 아, 골빈 것들. 너희는 돈밖에 모르지? 아버님 돌아가실 때 눈물쇼 하던 너네. 아버님이 과연 그걸 진짜라고 생각하셨을까? 9년 동안 너희 얼굴 비춘 게 몇 번이나 되니? 정신 차려. 어디서 소송을 한다 만다야? 양심도 없는 년들아. 너넨 가져갈 자격도 없어. 뭐? 년? 2년이 미쳤나? 여보, 들었지? 2년이 이렇게 돈에 도른 년이라니까. 애초에 돈 보고 시집 온 거야. 그래 놓고 자기가 아버님 모시겠다고 한 거고. 아주 여우 같은 년이잖아, 이거. 너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내가 아는 사람이 변호사야, 알아? 전 첫째 형님의 얼토당토하는 억지스러움에 머리끄덩이를 잡았어요. 너무 화가 났거든요.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마음 정리도 안 된 마당에 그놈의 돈돈하는 모습이 너무 화가 났기 때문이죠. 제가 첫째 형님의 머리끄덩이를 잡아대자 덩달아 둘째 형님도 제 머리끄덩이를 잡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셋이서 치고받고 난리가 났었죠. 하지만 깡다구밖에 없던 저를 이길 수 없던 공주님들은 저에게 아주 기깔나게 맞았답니다. 분에 안 풀려 씩씩거리던 그 모습들이 얼마나 우습던지. 전 그러고 나서 형님네들을 모두 내쫓았어요. 추후에 아주버님들이 번갈아 남편에게 가만히 있지 않겠다며 협박 전화가 오고 소송을 건다고 으름장을 놓았죠. 너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순진한 척 해가지고 아버지 재산을 네가 홀랑 끌고 가려고 해? 여자 잘못 만나서 돈에 눈이 멀었구나. 아버지가 노망이 난 거야, 노망이. 어디 재산을 너희한테만 주실 수가 있어? 내가 장남인데, 어? 형도 정신 차려. 돈밖에 안 보이는 거야? 형 솔직히 아버지 얼마나 찾아뵀어? 그런 말 할 자격이 있어? 참 실망이다. 넌 이제 내 동생 아니다. 둘째도 그렇게 전해달래. 소송 걸어서 재산 반이라도 받아올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알겠어? 아주버님네는 소송을 걸었지만 아버님 생전에 유언 대용 신탁 제도를 활용하여서 아버님의 재산 상속 부분을 찾아올 수 없었죠. 법원은 저희 편을 들어주었고 결국 아버님 재산을 지킬 수 있었어요. 어찌나 감사하던지. 아버님이 형제들의 이런 모습까지 꿰뚫고 이런 제도를 이용하셨다는 것도 참 아버님답다고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저흰 형님네들과 절연을 하였고 저희끼리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님이 물려주신 재산 덕분에 돈 걱정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도 성실한 남편은 결혼 전부터 하던 일을 꾸준히 하며 가장으로서 신뢰를 무한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평생 아빠 없이 살며 외로운 저에게 아빠가 돼주신 시아버님이 문득문득 생각이 날 때면 펑펑 울고 털어버린답니다. 조금 더 오래 살아계셨다면 더 잘해드릴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마지막 가는 길, 주 덕분에 행복했다는 아버님 말씀이 참 저에게 위안이 되더라고요. 이 글을 쓰면서도 아버님과의 추억이 떠올라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버님이 딱 하루만 살아계신다면 저희 아빠가 되어줘서 고맙다고 전해드리고 싶은 날이네요. 여러분, 별거 아닌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그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 여자입니다. 사연을 신청하기 위해 글을 쓰는 지금도 제가 겪게 된 일들이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 온몸에 소름이 돋고 있을 만큼 큰 충격에 빠진 상태입니다. 7년 전 어느 날 저희 집안에 갑자기 닥친 불행은 엄마의 교통사고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횡단보도를 건너가시다가 신호 위반을 하는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엄마의 몸에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었죠. 척추신경계에 손상이 왔는지 전신불수 판정을 받게 되었고 저희 가족이 받는 정신적인 고통은 상당히 크게 다가왔었죠. 회복하기가 힘들 것 같다는 의사의 진단은 조금의 기적도 바랄 수가 없을 만큼 절망을 안겨주었어요. 엄마의 옆을 지켜주시던 아빠는 잠 한숨 못 주무시면서 그래도 분명 좋아질 수 있을 거라며 매일같이 온몸을 주물러 주었고 2년의 병원 생활을 끝으로 태어난 엄마는 집에서 아빠의 보살핌을 받으셨어요. 저희 부부가 아빠에게 생활비를 대주면서 금전적으로 최대한 경제적인 지원을 해드렸죠. 남편한테 정말 고마웠던 건 저희 삶도 빠듯한데 그래도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뒤에서 도와주는 모습들이 너무 고마웠어요. 시부모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도와주는 걸 탐탁치 않아 하셨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아무 말 하지 않고 지켜만 보고 계시다가 엄마의 몸은 절대로 회복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셨는지 어느 날부터 시댁에 모임이 있거나 명절 때만 되면 시부모님께서는 항상 저희 가족에게 불만을 털어 놓으셨고 이런 안 좋은 감정의 골이 결국 상처로 남게 되었죠. 항상 제 편이 되어주던 남편은 중간에서 최대한 좋게 풀어가려고 노력을 했었지만 희망이 없는 저희 엄마의 수발을 어떻게 평생 들어야 하냐며 저에게 남편을 그만 놓아달라고 결국 눈물까지 보이시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저 또한 시부모님의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고민이 상당히 많았어요. 결국 엄마가 전신불수가 된 지 3년의 시간이 흘렀을 때 남편한테 이혼 얘기를 꺼내게 되었고 저희 가족의 불행을 남편에게까지 짐을 얹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저와 헤어지는 건 상상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절대로 등 돌릴 일은 없을 거라고 이혼하자는 말을 거부했어요. 남편이 이혼할 생각이 없다는 걸 시모도 알게 되자 결국 참아왔던 불만이 터져버리게 되었고 저희 집에까지 찾아오셔서 다짜고짜 제 머리채를 잡으셨습니다. 너희 집안 때문에 내 아들 인생을 망치게 됐다고. 당장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갈라서라. 내가 이런 꼴을 언제까지 봐야 하는 건데? 안 싸더니 눈만 제대로 뜨고 걸어 다녔다면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겠지. 아들, 너는 엄마의 가슴에 못을 박고 싶은 거니? 오늘은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온 거니까 대충 넘어갈 생각하지 말아라. 내 아들 인생 구하려고 오늘 작정하고 왔는데 이대로 돌아가면 또다시 너희 집안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잖아. 엄마, 일단 진정하시고 그 손부터 놓으세요. 이 사람 머리채 잡는다고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오히려 상황만
더 악화시킬 뿐이라고요. 우리가 하루 이틀 지켜본 것도 아니고 벌써 3년이나 지났다. 앞으로의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을 버텨야 하는 건데? 너 정말 이런 식으로 평생 살아갈 거니? 아버님, 어머님, 정말 너무하세요. 저도 그동안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해왔고, 이 사람한테 부담 주지 않으려고 저녁 늦게까지 아르바이트도 한다고요. 최대한 신경 쓰지 않게 해드리려고 잠잘 시간 쪼개가면서 살고 있는데 그냥 좀 놔주시면 안 돼요? 저도 아버님, 어머님 때문에 너무 힘들고 지쳐버렸다고요. 그니까 그만 갈라서라는 말을 하는 거잖냐. 너희들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대충 알아보니까 전신불수가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은 아예 제로에 가깝다더라. 그냥 평생 누워서만 살아야 되고 날이 가면 갈수록 병원비는 더 많이 깨질 텐데 그걸 내 아들이 감당해야만 한다는 게 나는 너무 화가 난다고. 나까지 쓰러지는 꼴 보고 싶지 않으면 당장 내 눈앞에서 도장 찍고 내일 바로 법원으로 찾아가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늘 둘 중 하나는 세상 떠나게 될 줄 알라고. 사돈어른도 몸이 많이 약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힘겹게 안사돈을 보살피고 있을 텐데 나중에 과로로 쓰러지거나 예상치 못하게 몸에 문제가 와서 입원이라도 하게 된다면 아들 너는 그때 가서 또 어떻게 하려고? 그때도 지금처럼 몇 빠지게 돈 벌어서 사돈댁 생활비 충당해주면서 평생 간호만 하다가 인생 종칠 거니? 내가 널 낳아준 게 수발 들라고 10달 배 아파서 낳아준 것 같아? 일이 더 심각해지기 전에 서둘러서 발 빼고 각자 살 길 알아서 찾도록 해라. 너희 부모 일을 내 아들이 짊어지게 할 수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경고할 때 좋게 해결하는 게 더 큰 피해를 막는 길이다. 시모는 무서울 정도로 얼굴을 붉히시며 저를 압박하셨어요. 남편은 이런 상황들을 서둘러 진정시키려고 시부모님과 따로 대화 좀 하고 오겠다면서 두 분을 모시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폭풍이 휘몰아치고 간 자리에는 시모가 집어던진 물건들과 헝클어진 제 머리만 보였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몰라 너무 괴로웠던 나머지 결국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몸이 전신 거울에 비친 모습을 본 저는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의 시간 동안 들어오지 않았던 남편은 늦은 새벽이 되어서야 집으로 들어왔어요. 녹초가 된 모습으로 힘겨워하던 남편은 곧장 침대에 누워 깊은 잠에 빠져버렸고 혼자서 모든 걸 애쓰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저도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저는 그날 잠 한숨 못 자고 많은 생각에 빠져 있었죠. 그리고 제가 선택한 건 남편과의 이혼을 결정하는 거였고 아침 일찍 출근을 하려는 남편을 불러 서류 봉투를 건네 주었습니다. 저는 이게 옳은 결정인 것 같아 남편을 그만 놓아주려고 했었는데 제 앞에서 이혼 서류를 찢은 남편은 전날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설명을 해주었고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말이 튀어나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남편은 시부모님께 저희 부부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더는 방해하지 않겠다는 확답을 받게 된 거였죠. 남편이 전날에 시부모님과 한참 동안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고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설득을 시킨 끝에 시부모님께서는 그런 남편의 진심을 알게 되셨는지 저희 부부의 문제를 더 이상 입 밖으로 꺼내지 않으셨어요. 시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아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저희 부부가 열심히 살겠다는 걸
받아주셨다는 거에 감사했었고, 그렇게 앞만 보며 정신없는 날들을 보내다 보니 어느새 엄마가 전신불수가 된 지 7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그렇게 평소와 다를 것 없는 똑같은 생활을 유지하고 있던 어느 날, 퇴근하자마자 집이 아닌 부모님의 집으로 향하게 됐는데, 그날이 부모님의 결혼 기념일이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드릴 선물을 가지고 깜짝 방문을 했었죠. 보통 때라면 먼저 연락을 드리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른 다음 들어갔었지만, 그날은 택배가 온 것 마냥 초인종을 눌렀고 집안에 계신 아빠가 누구시냐고 물어보시길래 택배가 왔다면서 사인을 해달라고 문 좀 열어달라고 말씀드리자 아빠가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웃으면서 아빠 앞에 나타나는 순간 갑자기 문을 쾅 하고 닫아 버리셨습니다. 많이 당황하셨는지 아빠의 얼굴은 상당히 놀라신 듯한 얼굴 표정이셨어요. 저는 웃으면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려는데 안쪽에서 걸쇠로 문을 걸어 잡으셨고, 아빠의 행동에 당황한 저는 많이 놀라신 듯한 아빠에게 결혼기념일 선물을 가지고 왔다며 문을 열어달라고 부탁을 드렸지만 아빠는 잠깐만 기다리라는 말 한마디 던지시곤 바로 문을 열어주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문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아빠가 거친 숨을 고르시면서 현관문을 열어주셨고 온몸에는 땀으로 맺혀 있길래 왜 문을 빨리 안 열어줬냐고 여쭤봤어요. 아빠는 집안이 엉망인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며 대충 정리를 하셨다며 저를 거실에 앉혔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나갔죠. 엄마는 요즘 어때요? 아직까지도 예전과는 다를 게 없죠? 하루빨리 몸이 괜찮아져야 할 텐데 병원에서는 전혀 가망이 없어 보인다고 하셨죠? 이제 병원도 가지 않을 생각이다. 오히려 병원에 가면 희망마저 빼앗기고 오는 기분이라 나도 더 지치게 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약만 타서 먹이려고.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런 장난 안 쳤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 엄마 살피고 있는데 갑자기 연락 없이 나타나면 하던 일을 중단해야 되고 나가야 하니까 많이 곤란하네. 너희 엄마가 지금 자고 있어서 잠깐 얼굴만 보고 나오는 건 괜찮긴 한데 요즘 들어 몸이 더 안 좋아졌는지 잠을 잘 못 자서 겨우 깊은 잠에 빠졌거든. 웬만하면 안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한데 네가 보고 싶다면 살짝만 보고 오던지. 그리고 이제 매번 안 찾아와도 된다. 너도 생활이 있고 애들도 돌봐야지. 김서방도 챙겨야 하는데 사부인한테 또 안 좋은 말 듣기라도 하면 어쩌니? 여긴 아빠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이만 들어가 봐라. 그래도 우리 딸이 아빠 엄마 결혼기념일 잊지 않고 챙겨줘서 정말 고맙다. 나중에 시간을 다시 잡든지 하자. 너희 엄마도 네가 제일 걱정이라고 하더구나. 엄마는 전신을 움직이지는 못하셔도 얼굴의 감각은 살아있으셔서 대화를 주고받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어요. 만약 얼굴에까지 이상이 생겼었다면 더 많이 힘들었었겠죠. 아빠가 오랜 시간 버틸 수 있으셨던 것도 엄마와 대화가 되기 때문에 힘드셔도 이겨내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엄마가 잠에서 깨지 않게 하기 위해 볼일만 끝내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아빠의 부탁으로 저는 2번 다시 깜짝 방문은 하지 않았었죠. 그렇게 한동안 조용하게 식당 일을 하며 지내고 있던 어느 날,
지방 출장 뷔페 의뢰가 들어와 제가 없는 동안 남편이 저 대신 빈자리를 채워줘야만 했었어요. 남편은 저보고 걱정하지 말라면서 잘 다녀오라고 안심을 시켜줬었죠. 일 처리가 빨리 진행이 되면 당일 저녁에도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서둘러서 일을 마무리 지으려고 했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 어쩔 수 없이 다음날에 올라와야만 했어요. 그렇게 다음날 아침 일찍 올라올 수 있었는데 하필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차에 펑크가 나서 시간이 지체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카센터에서 차 수리를 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친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저와 오랜 세월 함께 알고 지내던 둘도 없는 친구였죠. 평소에도 자주 만나고 연락도 주고받았었기 때문에 그날도 별 생각 없이 친구의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친구의 말을 듣는 순간 너무 큰 충격을 받아 할 말을 잃었고 제가 믿지 않자 저에게 사진 한 장을 보내준 걸 확인하자마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네요. 사진 봤어? 내가 왜 이런 걸로 너한테 쓸데없이 거짓말을 하겠니? 잠깐만 기다려봐봐. 좀 더 가까이에서 찍은 사진으로 다시 보내줄게. 어때? 확인해 봤어? 확실히 너희 엄마 맞지? 내가 하루 이틀 어머님 뵌 것도 아닌데 딱 보면 바로 알지. 전신불수라더니 어떻게 백화점을 활보하며 다니실 수가 있니? 여보세요? 지금 내 말 듣고 있는 거야? 나보다 네가 더 충격을 받았겠지. 7년을 누워 계셨던 분이 저렇게 멀쩡히 돌아다니시는데 얼마나 놀랐겠어. 내가 직접 두 눈으로 확인을 해봐야 되겠어. 지금 거기 어디야? 정확한 주소 좀 문자로 보내줘. 그리고 미안한데 계속 미행 좀 부탁할게. 때마침 타이어 수리도 끝이 나서 친구가 보내준 주소로 서둘러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식당에서 다음 출장 뷔페 일정이 잡혔다면서 제 트렁크에 실려있던 식기들과 용품들을 서둘러 받길 원했고 서둘러 출발해야 된다는 사장님의 말에 어쩔 수 없이 식당에부터 들려야만 했습니다. 원래 회사에서 근무를 했던 제가 식당 일을 하게 된 이유는 저만의 사업을 해보고 싶었고 출장 뷔페라는 일이 전국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집에만 계시는 저희 엄마가 답답하실까봐 바람이라도 쐬어드리고 싶어서 식당 일을 배우기 시작했었죠. 그렇게 저 나름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면서 엄마를 위해 삶의 변화까지 줬었는데 친구의 전화 한 통에 너무 큰 배신감을 느꼈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진 속에 담긴 엄마의 모습이 저를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왜 저를 속여왔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힘겹게 한 걸음 떼시는 게 아닌 너무 자연스럽게 걷고 계신 모습이 제 입을 다물지 못하게 만들었었죠. 그렇게 저는 식당에 먼저 들려 식기들을 전부 내려놓은 뒤 친구가 보내준 주소로 다시 급하게 달려갔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달려 도착하니 저를 발견한 친구가 손짓을 했고 몸을 숨겨 손가락으로 가르친 곳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온 매장에서 새 옷으로 갈아입고 나온 엄마는 전신 거울을 보면서 흡족해 하시는 모습이 제 두 눈에 들어왔어요. 도저히 믿기지 않는 모습에 경악을 했고 온몸이 떨려오고 있었는데 그 순간 엄마 옆에 나타난 또 다른 한 사람을 보자마자 기겁을 하고 말았습니다. 저와 17년을 한 입을 덮고 살았던 남편이
엄마 옆에서 옷이 잘 어울리신다며 미소를 보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뒤이어 또 다른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건 바로 저희 아빠였습니다. 부모님과 남편은 새 옷을 입고 쇼핑을 즐기고 있는데 그 모습을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엄마는 분명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을 정도의 몸이었는데 어떻게 멀쩡히 돌아다닐 수 있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앞으로 튀어나가 남편과 부모님께 그동안 저를 속이고 있던 거에 화를 내고 싶었지만 왜 저 몰래 이런 일들을 꾸며왔는지 좀 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기 위해 증거물만 모아 두었고 그날 이후 부모님과 남편의 행동 하나하나에 모든 걸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평소 때처럼 한결같은 모습으로 연기를 하면서 결정적인 진실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멀리에서만 지켜보는 건 한계가 있는 것 같아 아이들을 데리고 남편과 함께 주말에 친정집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부모님 집에서 주말을 보내면서 좀 더 정확한 무언가를 두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계획을 세웠고 남편과 아빠는 자주 얼굴 보는데 제가 힘들까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며 거부했었지만 강하게 밀어붙여 친정집에서 하룻밤을 자게 되었죠. 엄마는 평소와 다를 것 없이 누워 계신 상태로 저를 반겨주셨어요. 그런 엄마를 유심히 바라보던 저는 화가 치밀었지만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면서 평소와 똑같이 행동하며 온 신경을 남편과 부모님한테 향했었죠. 그렇게 묵묵히 때를 기다리고 있자 늦은 새벽에 제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남편이 몸을 일으켜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어요. 저는 그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방문을 살짝 열고 문틈으로 남편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남편은 부모님의 방문을 두드렸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방문이 바로 열리는 순간 남편이 방 안으로 조용히 들어갔어요. 저도 서둘러 부모님 방문 쪽으로 걸음을 옮겨 안에서 나누는 대화를 듣기 위해 귀를 기울였고 먼저 입을 열은 남편의 한마디에 그동안의 모든 진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부모님이 저를 속여왔다는 거에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되었고 그동안 저 혼자 쓸데없는 짓을 했다는 거에 결국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장모님, 요즘 너무 돌아다니신 것 같은데 자제 좀 부탁드릴게요. 보는 눈이 많기 때문에 조심해서 나쁠 거 없잖아요. 이러다 걸리면 남은 3년 동안 보험료 못 타 먹는다니까요. 장모님 하고 싶으신 거 3년 뒤에 하세요. 그때 기적처럼 몸이 조금씩 움직이는 것 같다고 천천히 상황을 좋게 만들면서 모두를 속이면 되는 거니까 지금은 웬만하면 집에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말을 지금까지 따라주셨으니 7년간 보험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셨던 거예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리고 요즘 들어 저 사람 행동이 좀 의심스러워요. 뭔가 눈치를 챈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렇다 할 액션을 주지 않아서 상황을 지켜만 보고 있거든요. 7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던 행동을 오늘 보여줬잖아요. 장인어른께서 많이 힘드실까봐 짐이 되기 싫어했던 저 사람이 갑자기 왜 장인어른 집에서 자겠다고 하겠어요? 앞으로의 행동을 최대한 조심하는 게 좋겠어요. 아무리 동네를 벗어나셨다고 해도 보는 눈은 많기 때문에 언제 어디에서 걸릴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지우 엄마한테도 전부 설명해 주고 싶었지만 저 사람 성격상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저희가 지금 적발되면 징역을 면하지 못하니까 보험료 지급이 끝나기 전까지는 조금만 더 조심할 수 있게 신경 좀 써주세요. 이러다 정말 징역 살면 어떡해요? 아휴, 나도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랬겠나. 그래도 바깥바람 쐬니까 그나마 좀 살겠더라. 그래도 내가 사위 하나는 잘 둬서 그동안 잘 먹고 잘 지내고 있었네. 당신 때문에 요즘 내가 얼마나 조마조마한 줄 알아? 이러다 정말 걸리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 저번에도 우리 결혼기념일이라고 했을 때 갑자기 찾아와서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내가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 그날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잖아. 만약 그때 방에 들어가기라도 했으면 어쩔 뻔했어? 생각도 하기 싫은 순간이었다고. 왜 사람들이 범행을 저지르고 결국 잡히는지 알아? 쓸데없는 행동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러는 거야. 당신 마음 이해하겠는데 웬만하면 3년간 집에서 조용히 지내야 돼. 사위 말 들어서 나쁠 것 없다고. 보험 설계사 말을 믿어야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라고. 누가 보면 내가 처음부터 거짓말 한 걸로 알겠어. 당신도 내 몸 전체가 움직이지 않았던 거 두 눈으로 봤었잖아. 그때 의사가 뭐라고 그랬어? 나는 가망이 없다고 했었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온몸의 신경이 살아나기 시작했던 거잖아. 그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이건 나에 대한 보상인 거라고. 장모님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많은 혜택 받으실 수 있게 노력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 조금만 참고 기다려주세요. 그런데 3년 뒤에 우린 어떻게 되는 거야? 그동안 써왔던 게 있는데 갑자기 보험료가 끊기면 적응이 안 돼서 많이 힘들지도 모르잖아. 다른 방법 없는 거야? 있기는 한데 이건 두 분의 허락이 좀 필요해서요. 그동안 저도 정말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그 사람 몰래 생명보험에 가입을 해놓긴 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만약을 위해서 가입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지우 엄마를 세상 떠나게 하려고 가입한 건 아니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생명보험? 얼마나 가입이 되어 있는 건데? 솔직히 매달 보험료 찔끔찔끔 받는 거 마음에 안 들었었는데 생명보험은 일시불로 당겨받을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당신은 지금 우리 딸을 사고사로 위장하자는 거야?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집에나 박혀 있어. 3년이나 타먹을 수 있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그렇죠. 아직 3년이나 남았으니까 그동안 생각할 시간은 많아요. 말 그대로 보험일 뿐이잖아요. 사람 일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남편과 부모님의 말에 경악을 한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핸드폰에 녹음된 파일을 들고 서둘러 방으로 들어왔어요. 엄마는 제가 방 안에서 자고 있는 줄 알고 더욱더 대범하게 행동을 하면서 거실을 활보하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부모님은 제가 보험료를 타먹으려는 잘못된 행동을 보게 된다면 그냥 넘어가지 않을 성격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는지 저한테는 비밀로 하고 있었죠. 그리고 예전에 시부모님께서 저희 집에 찾아오셔서 저와 남편을 이혼시키려 했다가 더 이상 말리지 않았던 것도 부모님한테 보험료가 나오고 있다는 걸 알려드리면서 어느 정도 일부를 시부모님께도 드리고 있었다는 것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는 시부모님께 들어가는 보험료의 일부를 아깝게 생각하면서
남편에게 불만을 털어놨었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엄마의 흥분을 가라앉혀주고 있었죠. 너무 큰 충격을 받은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어요. 그런데 남편이 저 몰래 생명보험에 가입을 한 것도 충격인데 그걸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엄마의 한마디에 너무 놀라고 말았어요. 모든 걸 돈으로 바라보신 엄마는 3년 뒤를 걱정하면서 제가 모르는 생명보험의 혜택에 대해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었어요. 제가 방 안에서 모든 걸 듣고 있다는 걸 모르는 가족들은 거실에서도 대화는 계속해서 이어졌고 그동안 저한테 모든 사실을 숨긴 것도 모자라 또 다른 계획을 세우려고 하는 남편과 부모님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모를 위험을 대비해 저는 경찰서에 몰래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리고 제가 거실 밖으로 나올 거라는 걸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가족들은 방문을 활짝 열며 튀어나온 저를 보곤 경악을 하면서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고 방으로 들어가려 했던 엄마는 그 자리에 멈춰서선 움직이지 않은 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몇 초간 침묵이 흘렀고 남편이 저에게 천천히 다가와 전부 다 설명하겠다면서 저를 잡으려 하길래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려버린 뒤 그동안 저를 속인 거에 대해 화를 내며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일단 진정하고 내 말부터 들어봐. 이건 우리 가족이 모두 잘 살기 위해 그랬던 것뿐이야. 당신이 알게 되면 모든 게 물거품 될까봐 숨기고 있었던 거라고. 네가 원래 거짓말 못하고 항상 양심적으로 살려고 하니까 굴러 들어올 돈도 못 받게 될까봐. 그래서 지금까지 비밀로 하고 있었다. 어찌됐든 나는 사고가 났었고 아주 잠깐이었지만 전신불수가 된 건 맞았잖아. 그래서 그에 따른 포상금을 받는 건데 이렇게까지 열낼 필요 뭐가 있어? 이제 그만해라. 그래요? 그럼 제 생명보험은 어떻게 설명하실 건데요? 제가 남도 아니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자식인데 어떻게 돈과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너 그건 또 언제 들은 거냐? 그냥 생명보험일 뿐이잖아. 내가 너를 헤아려 하겠니?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되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뭐가 문제라는 거야? 문제가 있는 거죠. 제 동의 없이 이 사람이 일방적으로 생명보험에 가입을 해놓았다는 건 3년 뒤에 보험료 지급이 끝나면 그 다음은 제 차례라는 거잖아요. 남편은 흥분한 저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이미 저는 이성을 잃어버린 상태였죠. 그리고 잠시 뒤 제가 도움을 요청했던 경찰분들이 부모님의 집에 초인종을 눌렀고 제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거에 놀란 부모님과 남편은 당황해하며 도망치려 하길래 서둘러 현관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과 양가 부모님은 조사를 받게 되었고 7년간 전신불수로 연기를 하면서 받은 보험금이 계획적이었다는 것과 저에게 몰래 생명보험에 가입해서 추가적인 범행을 저지르려 했다는 거에 결국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제 손으로 부모님을 처벌했다는 것도 마음에 안 좋았지만 7년간 저를 속여왔었다는 거에 너무 큰 상처를 받았었죠. 그리고 만약 제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지나갔다면 남편은 저 몰래 들어놓은 생명보험금을 타먹기 위해 부모님과 함께 더 큰 일을 계획할 수도 있었다는 거에
지금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남편과 부모님은 3년의 징역이 내려진 상태이고 시부모님은 6개월의 징역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수감 생활을 하게 되겠지만 아마 저에 대한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겠죠. 아이들을 데리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할 예정이긴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사연을 쓰는 동안에도 온몸이 떨려올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아서 그런지 머릿속이 백지화가 되어 버렸네요. 전신불수로 보험금을 타먹은 것도 모자라 저까지 하려 했던 그 사람들과 2번 다시 마주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요? 부모님과 남편을 위해 살아왔었는데 지금은 한순간에 저 혼자가 되어 버렸네요. 잘못된 행동은 결국 그에 따른 파국을 맞게 된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걸 알게 됐어요. 제가 융통성 없이 올바름을 추구한다며 부모님과 남편도 답답함을 호소했지만 분명 제 결정이 옳았다는 걸 깨닫게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2년 만에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된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지금 글을 쓰면서도 남편이 왜 저에게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너무 황당하기만 합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시모의 몸에 문제가 생겼던 적이 있었어요.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인해 한동안 병원에서 지내시다가 퇴원을 하셨는데 스텐스 시술을 받으시고 회복하신 단계에서 남편은 혹시라도 또다시 시모가 쓰러지게 되실까봐 불안함을 나타내었고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저 또한 마음이 좋지 않아 저희 집에서 한동안 같이 살기 시작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시모와 큰 트러블 없이 서로 상처 주지 않고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시모와 함께 살게 될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는데 갑자기 찾아온 건강 문제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시모와 함께 생활할 수밖에 없었지만 결혼 초반이라서 그런지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남편을 사랑했기 때문에 최대한 좋은 쪽으로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남편은 시모가 요양원에 들어가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에게 부탁을 했었고 몸이 회복될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시모와 한 공간에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달 동안은 서로 최대한 맞춰가면서 지내왔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시모가 원하는 요구 조건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불편한 생활이 반복이 되니 저에게도 한계라는 게 찾아오게 되었고 어떻게 상황을 풀어나가야 할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서로에게 안 좋은 감정만 쌓이게 될 테고 그렇게 되면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최대한 좋은 쪽으로 풀어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남편과 먼저 대화로 풀어나가는 거였죠. 저 혼자서 시모에게 불편한 점들을 털어놓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 같아 남편을 먼저 설득시켜서 같이 대화를 이끌어 간다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함께 지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제가 가진 고민거리들을 남편에게 전부 털어놓았어요. 한 공간에서 지내는 동안 시모와 얼굴을 붉히고 싶지도 않았고 몸 상태가 회복이 될 때까지 좋은 감정을 유지하고 싶었어요. 이게 제가 처음 생각한 계획이었는데 예상했던 거와 다르게 남편과 대화를 하면서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했고,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남편의 말에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오히려 저에 대한 불만이 더 많았었죠. 당신이 생각하는 것들, 우리 엄마가 가지고 계신 불만들이야. 함께 지내면서 좀 편하게 지내면 안 돼? 엄마 몸이 안 좋으니까 그럴 수 있는 거지. 몸이 안 좋으시면서 집에 혼자 계시는 동안 하고 싶은 건 다 하시는 것 같던데? 내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야? 나도 퇴근하면 얼마나 지치고 힘든 줄 알아? 어머님이 드신 거 치우시고 어질러 놓으신 건 본인이 알아서 해결해 달라는 건데 매일 깨끗하게 싹 다 치워놓고 정리해 놓아도 그때뿐이잖아. 말로는 알았다고 하시는데 행동은 전혀 달라진 게 없으시잖아. 당신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 내가 퇴근하고 들어오면 방 안으로 쏙 들어가신 뒤 나오지 않으시는데 그게 왜 그런 줄 알아? 집을 돼지우리처럼 지저분하게 만들어 놓으셔서 그래. 과자를 드셨으면 쓰레기통에 넣으면 되는 거고, 냉장고에서 음식을 드셨으면 다시 냉장고에 도로 넣으시면 되는 거지. 여기저기 전부 다 꺼내놓고 바닥에 다 흘리시곤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시잖아. 집에 들어올 때마다 내가 얼마나 경악하는지 알아? 당신은 나보다 퇴근을 늦게 하니까 매일 집안이 깨끗한 상태인 것만 보는 거지. 내일 내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있을 테니까 어떤 상태인지 한번 볼래? 과자를 들고 집안을 돌아다니시면서 드셨는지 집안 전체가 과자 부스러기야. 이런 건 청소기 돌리면 되니까 그렇다 쳐도 음료를 드시다가 쏟으셨으면 당연히 닦아야 되는 게 상식 아니야? 아침부터 쏟으셨는지 음료가 바닥 마루에 스며들어서 들뜨기까지 했다고. 이 집이 내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막 써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내가 어머님 댁에 갔을 때만 해도 집이 상당히 깔끔했었는데 어머님 집이 아니니까 막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당신한테 내가 불편하게 느낀 점에 대해 털어놓은 거고 같이 해결하자는 건데 어떻게 당신은 나를 이상한 사람 보듯 쳐다보고 있어? 이런 걸 내가 이해하길 바라는 거야? 내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을 테니까 당신이 한번 해볼래? 뭘 그 정도 가지고 그래? 그럼 우리 엄마가 집에서 아무것도 건들지 않고 가만히 계시라는 거야? 생활하시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뇌출혈 수술 받아서 아직까지 몸이 정상이 아니신데 당연히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지. 몸이 온전하셨으면 그런 행동을 하셨겠어? 그냥 좋게 넘어가자. 건강 되찾으시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실 텐데 그때까지 그냥 당신이 좀 이해할 순 없는 거야? 이런 불만을 나한테 털어놓으면 내가 가서 왜 집안을 개판으로 만들어 놓고 생활하시냐고 당신한테 욕을 한 바가지 얻어먹어서 기분이 안 좋다고 뭐라고 해야 당신 마음이 편할 것 같아? 내가 그러길 바라는 거야? 내 말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나 혼자 말씀드리면 기분 나빠하실 수 있으니까 당신이 상황을 좋게 만들어달라고 부탁하는 거잖아. 왜 내 입장을 고려해주지 않는 건데? 어제는 내 드레스룸에 들어오셔서 속옷을 전부 다 밖으로 꺼내 놓으셨더라고. 이것저것 착용해 보셨는지 전부 헤집어 놓으셨는데 그것도 아무 말 하지 않고 참고 있었어. 그런데 어제 세탁기에 뭐가 있었는지 알아? 내 속옷이 들어가 있었다고. 어머님이 나 몰래 입으셨다니까. 아무리 몸이 좋지 않으시다곤 하지만 이건 정말 아니지 않아? 내가 도대체 어디까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건데?
이런 문제가 지속되면 같이 지낼 수 없을 것 같아. 당신 속옷이 좋아 보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가족끼리 뭐가 문제가 된다는 거야? 당신 원래 속이 좁은 여자였어? 나는 모든 걸 다 이해해 줄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나 보네. 이런 대화 나누는 것 자체가 당신이랑 나와의 관계에 금이 갈 수 있다는 거 몰라? 이 집이 당신 거라고 더 그러는 것 같은데 이건 아니지 않아? 남편과는 조금도 대화가 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를 더 이상한 사람 취급하면서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충분히 받아들이겠는데 몇 번을 다시 생각해봐도 저는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시모의 생각 없는 행동들로 인해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겼고 제가 받은 상처와 서운한 감정은 쉽게 풀리지 않고 있었죠. 남편은 저와 나눴던 대화를 조금도 거르지 않고 시모에게 그대로 옮겨서 일러 바치듯이 얘기했어요. 생각이 있으면 최대한 좋게 해결 볼 수 있게 해야 되는 건데 제가 가지고 있던 불만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전달해 주었죠. 결국 시모는 기분이 상하셨는지 저를 부르셨어요. 내가 몸이 안 좋아서 너희 집에서 지내는 건데 그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니? 몸이 좀 불편하다 보면 지우지 못할 수도 있는 거고 속옷도 여유분이 없다 보니까 몇 개 좀 사용한 것 뿐인데 그게 그렇게 싫었던 거야? 다시 세탁기에 돌리면 되는 건데 내가 더럽게 느껴졌었나 봐. 너희 집에 지내는 것도 눈치 보이는데 이런 취급 받으면서 살 바엔 차라리 세상 떠나는 게 속 편하지. 강서가, 엄마, 더는 살고 싶지 않다. 그냥 너희 아빠 따라가는 게 좋았을 뻔했어. 아유,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엄마까지 세상 떠나면 앞으로 저는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이상한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이게 다 당신 때문이잖아. 그냥 좀 좋게 봐주면 되는 거지. 꼭 그런 식으로 말을 해야 됐어? 우리 엄마가 상처 받았잖아. 빨리 사과드리지 못해? 우리 엄마 어떻게 되면 책임질 거야? 됐다. 그만해라. 며느리가 무슨 잘못이 있겠니? 이게 다 내가 부족해서 벌어진 일인걸.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었다면 이런 취급받으며 살아왔겠니? 남편과 시모를 바라보고 있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함께 생활하는 공간에서 서로가 배려를 하면 좋을 것 같아 남편에게 내 고민을 털어놓은 거였는데 남편의 생각 없는 입방정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게 된 거였죠. 좋게 해결하려 했던 계획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 버리는 바람에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는 순식간에 안 좋아지고 말았습니다. 저 혼자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같아 주말에 시모와 남편과 한 공간에 있는 게 답답해서 친정집으로 향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거리를 엄마한테 털어놓게 되니 한결 마음이 편했었죠. 그런데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시던 엄마는 예상 밖의 답을 해주셨어요. 사돈을 우리 집에서 생활하게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니?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다면서 너희 집에서 지내면 하루 종일 혼자 계시는 건데 너무 심심하지 않겠어? 저녁 늦게까지 혼자 지내다 보면 쓸데없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우울증까지 찾아오면 지금보다 더 상황이 악화될 것 같은데
엄마도 혼자라서 심심했던 참인데 건강을 회복하실 때까지만 같이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엄마 걱정은 하지 말고 한번 말씀드려봐라. 분명 좋게 생각하실 거야. 왜 엄마가 고생을 해요? 이건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요양원에 보내드리는 게 좋겠어요. 오늘 그이랑 진지하게 얘기 좀 해보려고요. 지금 서로가 예민한 상황에서 그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만들게 되는 거니까 그 말은 전서방과 갈라서겠다는 말로 들리게 될 거다. 너희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삐걱거리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려고. 엄마가 중간 역할을 잘 해줄 테니까 일단 생각이 있으신지 그것만 여쭤봐라. 엄마는 갑자기 시모와 한 집에서 같이 생활하시겠다며 예상하지 못한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동안 힘들었던 걸 생각하면 엄마도 분명 스트레스를 받게 되실 텐데 저는 그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셨고 무슨 생각을 가지고 시모와 함께 생활하시겠다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괜히 또 큰일이 생기기라도 할까봐 걱정이 많았었죠. 집으로 돌아간 이후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자 엄마는 시모에게 직접 전화를 하셨어요. 방에서 한참 동안 대화를 주고 받으시더니 갑자기 남편을 불러 짐 챙기는 걸 도와달라고 하셨습니다. 시모는 저희 엄마 집에서 지내시기로 결정을 하신 것 같았어요. 여기서 너한테 인간이야 취급을 받으면서 생활하는 것보다야 낫지 않겠니? 그래서 너희 사돈집으로 지내기로 결정하게 됐다. 너희 출근하면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데 그 시간 보내는 것도 힘들고 차라리 이번 기회에 사돈과도 친해질 수 있는 좋은 기회 아니니? 네가 무슨 생각하는진 알겠는데 별일 없을 거니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럼 앞으로 무슨 일 있으면 너희 사돈집으로 오도록 해라. 며느리 눈치 보느라 그동안 정말 힘들었는데 이제 숨통 좀 트이겠네. 시모는 제 눈치 안 보고 살아도 돼서 좋다며 오히려 속 편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 보였어요. 몸도 어느 정도 괜찮아진 것 같아 보이는데도 시모는 집에 안 들어가시고 왜 저희 엄마 집에서 생활하시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시모에게 직접 전화를 하셨기 때문에 많이 당황스러웠었죠. 저는 너무 불안했던지라 시모와 남편을 따라 저희 엄마 집으로 향하게 되었고 엄마는 밝은 얼굴로 시모를 반겨주셨습니다. 이미 작은 방 하나를 깔끔하게 청소해 두셔서 남편이 바로 시모의 짐을 풀 수 있었어요. 엄마의 생각을 알 수 없었던 저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지켜만 볼 수밖에 없었어요. 나중에 다시 여쭤볼 생각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시모는 집안을 둘러보시면서 만족해 하시는 눈빛을 볼 수 있었습니다. 거실이 시끌벅적해지자 2층에서 손님이 왔냐며 누군가 걸어 내려오길래 확인을 해보니 이모가 자다 일어나셨는지 아래층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워낙 바쁘신 분이라 얼굴 한번 뵙는 게 쉽지 않았는데 연락도 없이 엄마 집에 오셔서 저도 많이 놀랐었죠. 그런데 저희 이모를 본 시모가 얼굴 표정이 굳어지면서 거실로 내려오는 이모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아이고,
오늘 놀러 오셨나 보다. 저도 오늘부터 사돈집에서 도움 좀 받으려고 왔거든요. 제가 갑자기 뇌출혈이 와서 수술을 받았는데 회복하는 기간이라 혼자서 집에 있는 게 불안해서 며느리한테 도움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며느리 집에서 지내는 게 쉽지 않다 보니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사돈이 마침 제 마음을 알고 계셨는지 저를 도와주신다고 하셔서 오늘 오게 됐거든요. 혹시 얼마나 계실 생각이세요? 저는 사돈과 단둘이 있게 될 줄 알고 온 거거든요. 네. 제가 동생 집에 있는 게 많이 불편하신가 보네. 걱정 마세요. 잠깐 얼굴 보러 온 거라 곧 집에 갈 거거든요. 지금 혼자서 지내다 보니 심심해서 온 것뿐이에요. 이모는 최근에 이혼을 하신 터라 혼자서 지내고 계셨는데 사업 때문에 많이 바쁘셔서 얼굴 한번 뵙기 힘들었었는데 시간적 여유가 생기셨는지 그날 저희 엄마 집에서 하루를 보내고 계셨죠. 시모는 이모가 곧 가실 거라는 말에 굳어졌던 표정은 다시 밝아졌고 엄마는 시모가 오신다고 저녁상까지 차려 놓으셨습니다. 이모는 저희 가족의 시간을 방해하고 싶지 않다며 나중에 시간 될 때 다시 보자고 서둘러 나가셨어요. 워낙 바쁘신 분이시라 전화가 끊임없이 울리고 있었죠. 시모는 주방에 차려진 음식들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하셨어요. 저희 집에 계실 때와는 전혀 다른 음식들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 상당히 만족해하고 계셨죠. 아이요, 사돈 집에서 지내기로 결정했던 게 정말 잘한 선택이었네요. 앞으로 이런 음식들로 대접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동안 혼자 지내는 게 너무 외롭고 힘들었었는데 앞으로 그냥 사돈 집에서 눌러 앉을까 봐요. 이런 음식 매일 먹으면 몸도 금방 좋아지겠네. 며느리는 나보고 맨날 집안을 쓰레기장 만들어 놓는다고 화만 내던데 이 나이 먹고 며느리한테 욕먹는 게 얼마나 서럽던지 그동안 며느리 집에 있으면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다니까요. 앞으로의 생활이 기대가 되네요. 네, 준비한 것도 없는데 맛있게 드세요.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제 딸이 사돈한테 악한 마음으로 그런 건 전혀 아니니까 이해해 주세요. 장모님, 이 사람이 그동안 저희 엄마한테 얼마나 눈치를 줬었는데요. 저한테 쉬지 않고 불만을 털어놓는데 기분이 정말 안 좋았었다니까요. 어머, 내가 뭘 눈치를 줬다고 그래. 당신도 어떤 상황이었는지 뻔히 알면서 그런 말이 나와? 이상한 사람 만들지 말고 밥이나 먹지 그래? 사돈, 저거 봐봐요. 하늘 같은 자기 남편한테 대드는 거 보면 지금 둘 사이가 어떤지 아시겠죠? 이게 맞는 거예요. 마음 같아선 한 소리 하고 싶은데 오늘 사돈이 저를 위해 신경 써주신 거 생각해서 정말 많이 참고 있는 겁니다. 사돈은 멀쩡한데 며느리 너는 왜 그 모양이니? 매사가 항상 불만투성이야? 엄마는 시모의 거침없는 말에 미소만 띠고 계셨어요. 제 속이 끓고 있는데도 엄마가 힘들게 음식하신 걸 생각해서 꾹 눌러 참고 있었죠.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낸 뒤 남편과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미 서로가 안 좋은 감정 상태였기 때문에 집안에서는 침묵만 흐르고 있었고
저희 부부 관계는 좀처럼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잘못한 건 없기 때문에 먼저 손을 내밀 이유가 없었고, 남편이 손을 내밀어도 화해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죠. 그렇게 며칠의 시간 동안 저와 남편은 틈날 때마다 친정집에서 각자의 엄마를 살폈습니다. 저에게 말은 안 하셨지만 시모 때문에 상처를 받으셨을까봐 엄마의 얼굴을 예민하게 볼 수밖에 없었죠. 며칠간 신경 쓸 만한 문제는 없었는데 주말에 친정에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 엄마가 잠깐 지인을 만나러 간다며 외출을 하신 사이 시모가 저를 부르셨어요. 별로 대화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건지 드러나 보려고 자리에 앉았고 뒤이어 남편도 시모 옆에 앉았습니다. 너도 알다시피 내 몸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사돈이랑 한 공간에 사는 게 마음이 편한 건 아니잖아. 저번에 너희 이모님이 사돈집에 오셨을 때 대충 들어보니 혼자 살고 계신 것 같은데 이참에 너희 사돈이 네 이모네로 거주지를 옮기는 건 어떻게 생각하니? 네 이모님이 자주 찾아오셔서 상당히 불편한데 이참에 이 집에서 내가 살고 사돈이 네 이모네로 옮기면 좋지 않겠어?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도 좀 거들어 달라는 거야.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네? 뭐라고요? 저희 엄마 집을 어머님한테 드리라고요? 저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요? 어머님 집 있으시잖아요. 몸도 좋아지셨으면 그만 댁으로 돌아가시면 되잖아요. 계속 저희 엄마 집에 지내시는 것도 눈치 보이지 않으세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벌써 몇 달이나 시간이 흘렀는데 저희 엄마가 말은 안 하시지만 상당히 힘드실 거라고요. 방금 하신 말씀은 못 들은 걸로 할 테니까 이제 그만 댁으로 돌아가 주세요. 지켜만 보는 것도 한계라고요. 우리 엄마가 이 집이 마음에 드셨나 봐. 여기서 지내는 동안 얼굴 혈색이 달라지셨잖아. 그래서 당신이 장모님한테 좋게 설명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도대체 멀쩡한 집 놔두고 왜 우리 엄마 집을 눈독 들이는 건데? 나한테 뭐 숨기는 거라도 있어? 어머님, 저한테 말하지 않은 거라도 있는 거예요? 너나 장모님이나 왜 이렇게 눈치가 없는 거야? 엄마 집을 처분했으니까 하는 말이잖아. 내 입으로 꼭 말을 해야 돼? 우리 엄마 집 예전에 처분했어. 뭐라고? 예전이라면 우리 집에서 생활하실 때 처분하셨다는 거야? 그걸 왜 이제야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건강을 되찾으셨는데도 나가지 못하고 계셨던 거야? 내가 살던 집 그거 얼마 하지도 않는데 내 몸에 문제가 생기고 나서부터 뭐하러 아끼면서 살아야 되나 싶더라. 그래서 그 돈으로 여기저기 돈 좀 써봤다. 얼마 안 되는 돈이라 눈 깜빡할 사이에 내 손에서 사라지더라. 돈 모을 때는 정말 힘들었는데 돈 나가는 건 순식간이었지만 그래도 후회는 안 한다. 그냥 여기저기 투자도 좀 해봤는데 나는 그런데 안 맞는지 돈을 전부 다 탕진했지만 내가 갈 곳이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더라고. 너희 집에서 생활하다가 사돈집에서 함께 살고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같이 산다는 게 정말 편한 건 아니잖니? 특히 네 이모가 사돈집에 오기라도 한다면 아주 가시방석이다.
그래서 이 집을 내가 사용하고 너희 사돈이 네 이모네로 거주지를 옮기는 게 어떻겠냐 이거야. 당연히 명의는 내 이름으로 해주면 더 좋지 않겠어? 너희 사돈이 베푸는 걸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참에 이 집을 나한테 주라고 네가 잘 좀 얘기해봐라. 그럼 내가 앞으로 너를 내 친딸처럼 대해주도록 하마. 엄마, 이 사람이 그렇게 꽉 막힌 건 아니라서 장모님한테 좋게 얘기해 줄 테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장모님이 이 큰 집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럼 엄마가 안방 쓰시고 저랑 이 사람은 저기 작은 방에서 생활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처분해서 해외여행 한번 간 것도 나쁘지 않겠어요. 당신 생각은 어때?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오네. 어머님, 제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으세요? 돈 한 푼 없이 저희 엄마 집에 얹혀 사시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아예 이 집을 통째로 달라고요? 아니 어떻게 염치가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감사한 건 생각도 못하고 더 많은 걸 바라는 거죠? 더는 상대할 가치도 없을 것 같으니까 그만 나가주세요. 아니 왜 열을 내고 그래? 서로 좋게 좋게 하자는 건데. 싫으면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래도 이왕 말 꺼낸 거 좋은 쪽으로 생각해주면 서로 웃으면서 살 수 있잖니? 당신이랑 어머님이 제 눈앞에서 없어져야 웃으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더 이상 대화조차 섞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짐 챙겨 나가세요. 남편과 시모는 얼굴을 붉히면서 오히려 저에게 화를 내고 있었어요. 두 사람 입에서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말들이 나와 입을 다물지 못했고 더는 상대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한도 끝도 없이 배려해 주니까 더 많은 걸 바라는 시모와 남편의 행동에 치를 떨었죠. 더는 참을 수 없어 시모와 남편과 한바탕 하고 있는데 그 사이 엄마가 들어오셨어요. 제가 열을 내고 있자 엄마는 무슨 일이냐며 물어보셨고 좀 전의 상황을 전부 설명을 드리게 되었죠. 엄마는 묵묵히 들으시더니 다시 현관문을 여셨고 누군가에게 들어오시라며 집 안으로 건장한 남자 몇 명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메고 계셨던 가방을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셨어요. 그리고 건장한 남자들은 갑자기 남편과 시모에게 수갑을 채웠고 순간 당황한 남편과 시모는 뭐 하는 짓이냐고 발버둥치고 있었어요. 저도 놀라서 무슨 일이냐며 여쭤보니 엄마는 가방을 뒤집어 물건을 쏟아내셨습니다. 그 안에서는 온갖 금품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충격적이게도 엄마가 외출을 한 사이 시모는 남편을 불러 친정에 있던 금품들을 금은방에 가지고 가 처분을 하고 있었죠. 엄마는 좋은 마음으로 시모의 건강을 생각해서 잠깐 동안 같이 지내고 싶어 하셨는데 시모는 저희 엄마 집에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거였죠. 그리고 시모는 혼자서 저지른 게 아닌 남편과 함께 엄마의 금품을 털었던 거였어요. 시모와 남편이 잡히게 되었던 건 충격적이게도 엄마의 금품을 처분했던 금방이 이모부가 운영하시던 금방이었어요. 이 사실을 전혀 몰랐던 시모는 엄마의 금품을 처분했던 거였죠. 엄마가 가지고 계셨던 금품들의 대부분은 이모부 금방에서 구입한 것도 있지만 이모부가 선물해 드렸던 것들도 있었기 때문에 시모와 남편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엄마는 잠깐 외출을 한다는 핑계로 이모부한테 어떤 상황이었는지 전부 다 설명을 드린 뒤 경찰서에 신고를 한 거였어요. 결국 시모와 남편은 범행을 인정했고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아 그 자리에서 결혼을 끝냈습니다. 벌이가 얼마 되지 않던 남편과 돈 한 푼 없던 시모는 들키게 될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는지 금품을 처분한 돈으로 주식에 투자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전에 막아서 다행이었지만 너무 큰 충격을 받았던 터라 저는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려붙이고 말았습니다. 뒤늦게서야 시모는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지만 저희 가족은 이미 시모를 용서해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모부는 이모와 이혼을 하셨는데도 저희 엄마가 안 좋은 상황에 빠지는 걸 바라지 않으셔서 도와주셨던 거였죠. 그리고 최근에 이모와 이모부가 재결합하신다는 소식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이후 시모와 남편은 현재 법적 처벌을 받기 위해 소송 중에 있습니다. 저희 가족이 받았던 정신적인 충격에 대한 위자료까지 소송을 진행 중에 있죠. 호의를 베풀면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던 그 사람들의 끝을 보게 되었지만 기분이 많이 안 좋습니다. 사랑하던 사람이 변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으니까요. 앞으로 그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살아갈지는 모르겠지만 자신들이 뭘 잘못하며 살아왔는지 조금이라도 느꼈으면 좋겠어요. 결혼 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 사람들에게서 빠져나온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려고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